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정점인 KF-21 전투기의 역사적인 비행과 그 이면의 기술적 성취를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공군 참모총장 이영수 대장이 직접 KF-21의 탑승의 시험 비행을 진행하며 자주 국방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의 신뢰성을 전 세계에 증명한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경남 사천의 공군 비행단에서 진행된 이 비행은 시험비행 조종사 우홍균 소령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KF-21이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은 한국형 전투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전투기 도입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무기 체계에 의존하며 외교적, 군사적 제약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를 공군 수장이 직접 조종하며 기술력과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총장은 조종석에서 기체의 안정성, 내부 계기판, 전장 상황 인식 시스템을 점검하며 실전 배치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비행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KF-21의 전역 준비를 위한 최종 신뢰 검증 단계로 평가됩니다. KF-21은 수차례의 시험 비행을 통해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고급 센서, 융합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현재 양산 1호기가 제작 중이며 조만간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KF-21은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이집트 등 여러 국가로부터 수출 문의를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공군 수장의 탑승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첨단 전투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세계에 선언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전투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체 기술로 하늘을 지배하는 항공 강국입니다. KF-21은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로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기체입니다. 초음속 전투기는 암속보다 정밀한 동체 설계와 첨단 장비를 요구하며 개발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KF-21을 통해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험 비행은 일반 조종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테스트로 기체의 한계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극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며 기체를 시험합니다. 예를 들어 속도를 거의 정지 수준으로 줄여 균형 붕괴를 테스트하거나 엔진을 고의로 꺼뜨린 후 재가동하며 시스템 반응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공 3000m에서 수백 미터까지 급강하하며 자동 복귀 장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조종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입니다. KF-21의 실전 배치를 위해 수백 회 이상의 시험 비행이 진행되었으며 조종사들은 매일 치밀하게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해외 전문가들조차 경이롭게 바라볼 만큼 놀라운 성과입니다. KF-21 개발 초기 해외 업체들은 이 프로젝트를 무모한 도전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계획대로 로드맵을 완벽히 따라가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신형 전투기 개발에 평균 15년 이상 소요되지만 대한민국은 10년 안팎으로 이 과정을 단축했습니다. 현재 개발 진척도는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입니다. 만약 KF-21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강대국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최첨단 전투기를 완성한 국가가 됩니다. 이는 수많은 방해와 회의론을 뚫고 이룬 값진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외부 압력과 내부 반대를 이겨내며 묵묵히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이제는 6세대 전투기 기반 기술까지 손을 뻗으며 스텔스 기술과 복합 항전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은 블록 1에서부터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으며 2028년까지 블록 2 개발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과거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흡수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공식 연구 자료로 발표하며 세계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차근차근 기술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KF-21은 4세대, 4.5세대, 5세대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스텔스와 고성능 센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불편하게 바라볼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자국 J-20 전투기를 찬양하며 한국 기술을 폄하했지만 KF-21의 비행 장면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 성장 속도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우익 매체들은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기술 도용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KF-21의 모든 기술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전쟁 특수를 통해 부를 축적했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 속도를 비웃으며 기술 후진국이라 조롱했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6세대 전투기 F-3화 직급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인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 기술 개발에서 정체를 보이며 미국으로부터 비판받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유인기와 무인기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스텔스 유무인기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상상도 못했던 영역이 현실이 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1999년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기업의 협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스텔스 성능 실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독자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KF-21 보라매에는 전파 흡수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피탐 지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블록 1은 4.5세대 전투기로 설계되었지만 주요 강국 전투기와 비교해도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자랑합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서 협력 요청을 받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블록 2에서 본격 적용되며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로의 진화를 준비합니다. 스텔스 기술은 적 레이더 전파의 반사를 최소화하는 기술로 고도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됩니다. KF-21은 RCS 시험을 통해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한 형상을 갖췄습니다. 대한민국은 컨퍼머 안테나 기술을 개발해 기체 표면의 안테나 돌출을 제거하며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과거 선진국이 수출 제한했던 기술로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기술은 통신 능력을 유지하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은 2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와 스텔스 기술을 확보하며 방산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KF-21은 메타물질 기술을 적용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알케스 측정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블록 3 개발 계획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버전과 항공 엔진 기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KF-21의 RCS 수치는 수직 및 수평꼬리 날개와 다이아몬드형 주익이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어 최적화되었습니다. 공기 흡입구와 내부 무장창도 스텔스 기능을 강화합니다. 현재 KF-21은 약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로 정면에서는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측면이나 후면에서는 탐지 가능성이 있어 추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스텔스 성능 강화를 위해 전파 흡수 도료인 램이 적용되며
한국은 램을 대체하는 메타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메타물질은 기존 도료보다 5배 넓은 주파수를 흡수합니다. 이 기술은 전투기뿐 아니라 잠수함, 보병형 스텔스 장비로 확장되며 투명망토 수준의 혁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기술로 500건 이상의 특허를 확보하며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KF-21은 국내 교체 수요 170대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수요 300대를 포함해 대규모 수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합니다. 저탐지 무인 편대기 ROW 시범기가 출고되며 2030년대 KF-21과 편대 비행을 통해 정찰, 전자전, 공격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항공작전의 새 지평을 엽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은 부산 테크센터에서 무인 편대기 출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정석 부소장, 정재준 부장, 임진규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기술의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협력해 조종사의 지시 아래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기존 유인기 운영 방식을 혁신하며 미래 전장에서 전력 운용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